이것저것 했는데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한 것은 어, 델리 가게를 조금 했었고 그 많은 세월을 뷰리 서플라이라는 비즈니스를 여기 뉴욕에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그 뷰리 서플라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비즈니스고 그런 것들을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외국의 다른 나라에 사시고 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것이 물론 뭐 제가 경험한 비즈니스지만은 뉴욕에서 지금은 많이 이런 비즈니스들도 하시고 이 뷰티 서플라이를 하는 사람 미국의 업소가 어, 제가 듣기로다가 한 10년 전에 미 전국에 그 10,000개 업소가 성업 중입니다. 이것이 지금은 유럽과 중남미 국가에도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 중남미 국가에 가서 오픈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두시면 그냥 뭐 나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뷰티 서플라이는 옛날에 그 여기 미국의 가발이 한동안 성행을 했었습니다. 그 가발과 그 다음에 1980년도 초에 그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주이시 그분들이 흑인들 머리가 곱슬머리입니다. 그 곱슬머리에 대한 핸디캡이 제가 그거에 대해 그 뷰티 서플라이 시작된 그거 연유보다도 흑인들이 얼마나 머리에 대해서 핸디캡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헤어가 인그로운 헤어라 그래서 머리끝이 다시 그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머리를 펴줘야 돼요. 그 남자나 여자나 그 머리를 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1980년도 초에 지금 말하면 한국 여자들이 이제 우리 동양 분들도 많이 그 파마를 합니다만은 그때 그 머리를 피는 그런 그 케미컬이 개발이 됐어요. 그것은 이제 릴렉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개발되면서 그 시카고를 중심으로 상당히 흑인들한테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뷰티 서플라이가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뉴욕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그 뷰티 서플라이를 접하게 된 것은 1990년도 초였는데 그때 제가 한 스토어를 가게 됐는데 흑인들이 뭐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가게가 뷰티 서플라이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릴렉서라는 그 케미컬 제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가 오픈할 당시만 해도 기존에 하던 가게들에서 절대 웬만하면 한국 사람 종업원들을 쓰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가게 오픈을 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습득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어떤 직종이건 간에 사실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지 않는 이 사실 그러니까 어메리칸 드림을
이룰 수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. 모든 업종에 있어서 자본력도 그렇게 많이 형성돼 있지 않고 조그마한 소자본으로다가도 열심히만 하면은 그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고 또 성공한 사람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사실 그 인포메이션도 없고 장사라고는 전혀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. 심지어는 그 헤어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찾는데 그것을 마땅한 걸 제가 모르니까 카탈로그를 갖다가 펴놓고 그것을 이제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조금 그 당시에 여기서는 이제 그 처음으로다가 그 뉴욕 지역의 뷰티 서플라이 협회가 창립이 됐습니다. 창립이 돼서 주변에서 뭐 좀 도와달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협회도 관여를 조금 했었고 그다음에 이 협회가 미 전국에 그 단일 업종으로 협회를 갖고 있는 그 협회가 사실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뷰티 서플라이는 전국적인 모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MBSDA라고 그 National Beauty Supply of America인가 그렇게 그 약자로 써서 전국적인 협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도 제가 그 저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이 회장을 하면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기에 제가 그 전국적인 모임에도 좀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 돌아가는 비즈니스 형편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뷰티 서플라이가 전에는 사실 그 상당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편한 비즈니스입니다. 그러니까 스탁은 많이 갖고 있지만은 여기에 미국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도 데일리 가게를 운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먹는 장사라든가 뭐 맨 처음에는 여기 뉴욕 쪽에는 야채 가게가 한인들이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. 지금도 뭐 많이 해서 자본력 축적돼서 조금 지금은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운영을 합니다만은 뷰티 서플라이가 상당히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는 그 편한 비즈니스예요. 그래서 대신에 그 재고라고 그러죠. 그 스탁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흑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타깃이 된 것이 뷰티 서플라이입니다.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그 부수고 들어가면은 비싼 제품을 그 탈취하는데 뭐 식품 같은 그런 값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헤어 제품이라든가 무슨 뭐 코스메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또 흑인들한테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그 옛날에는 강도의 노출이라든가 요즘엔 그 폭동에서도 절제 사건이 일어나고 합니다. 그러면은 그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흑인들 머리가 인그로운 헤어라 그래서 상당히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흑인들이 그 지금 어떻게 그것을 해결을 하느냐?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케미컬 릴렉서를 이용해서 그 머리를 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
그거는 이제 1980년대 초부터 시작을 해서 유태인들이 그 릴렉서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뷰티 서플라이라는 데를 통해서 팔았는데 그것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그걸 조금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머리가 부스러지고 머리가 빠지고 왜 그런가 하면 케미컬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머리 데미지 있는 그 여자분들이라든가 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또 그 나온 제품들이 머리 헤어 그 컨디셔너 그 트리트먼트 영양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모발제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주식들이 많이 그것을 또 팔았습니다. 현재도 많이 그것들이 이제 모발제라든가 영양제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머리를 피는 방법과 두 번째로다가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 한국에서 간혹 보는데 그 머리 그 익스텐션 한다고 그러죠. 그 머리를 붙이는 방법입니다. 붙이는 방법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머리를 한국에서는 머리를 따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. 그 브레이딩 한다고 그러는데 그 브레이딩을 하는 방법입니다. 그 브레이딩을 하면은 머리가 뭐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뭐 상당히 많은 그 남의 머리 혹은 뭐 인조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기 머리하고 따서 머리가 파고 들어가지 않게 그 사람들은 핸디캡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 멋으로다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브레이딩 하는 방법.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익스텐션 한다고 그러는데 그 머리를 그 자기 머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붙이는 방법이에요. 그 붙이는 걸 이제 글루 그러니까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하고 그 소잉 한다고 그러죠. 그거를 이제 그 꿰매서 다른 사람 그 머리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꿰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.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가발을 쓰는 방법이죠. 근데 그 헤어 익스텐션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우리 한국인들 말고 그 중동 국가, 아랍 국가들이라든가 뭐 다른 그 흑인들이라든가 감히 뷰티 서플라이 근접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었던 그 헤어 익스텐션 그러니까 윅이라든가 그 헤어 제품들을 한국 사람들만이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1970년대, 6, 70년대에 있었던 한국의 가발 업체들이 미리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, 그 다음에 우리 기술자들, 그 기술을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중국에 그 무한정한 그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싼 값에 사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중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진짜 그 머리, 사람의 그 자른 머리가 여기서 불과 10불 미만에 그 팔릴 수 있도록 그 값에 들어왔으니까 그 중국에서는 불과 한 봉지에 그 봉지에 그렇게 팔았으니까
중국에서는 그 값이 얼마나 됐겠어요.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가 그 당시만 해도 그 공장에서 여자분들이 일을 해서 한 달 봉급이 미국 달러로 60불씩에 그 당시에 90년대 초만 해도 한 달 인건비가 90불이었습니다. 60불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들여온 그 업체들, 그 홀세일러들이 2000년대 조금 들어가서는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매출액이 큰 헤어 컴퍼니가 매출액이 1억 불이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헤어 컴퍼니들이 큰 컴퍼니들이 10개 내외 그 다음에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그 헤어 매출액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어마한 금액이 여기서 거래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이 인건비도 오르고 헤어 이제 더 이상 중국이 개발되면서 그런 헤어를 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제는 그 사람 머리를 쓰지를 않고 열을 가해도 타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그 인조머리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가발업체 공장들은 이미 중국에서 인건비가 맞질 않아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 동남아 국가로 넘어가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많은 우리 그 미국 교포들의 생활을 영위를 했고 저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한 20여 년 그것을 제가 호구지책으로다가 생활하는데 그 많은 도움을 줬고 또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갔죠? 네. 너무 많이 갔네. 네. 예, 잠깐만 마무리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. 원래 이제 30분이면 한 20분 정도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. 이제 끝내겠습니다. 아니요. 계속 이제 우리 유재식 형제님은 마이크가 열려진 상태고, 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. 필라델피아 쪽에. 그래서 굉장히 우리랑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, 그런데 아무튼, 그렇게 1억 불이 넘는 매출을 가진 기업들이 10개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, 아무튼, 뷰티 서플라이, 미국에서 이 한인 동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분들이 이 업종에 하셨는데, 여러분들 뭐 비슷한 거나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또, 네. 이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유재식 형제님께서 몇 년을,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? 지금 다 정리했습니다. 총 몇 년을 하신 거죠? 한 20년 했습니다. 아이고. 아직까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스탁이 있거나 그런 건 없고 전부 다 이제 다, 예. 예. 네. 혹시나 우리 2세들이, 우리 자녀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면 여전히 아직까지 전도양양하고 이렇게 추천할 만한 비즈니스인가요, 이게? 제가 그만둔 이유는 제 나름대로다가는 그렇게 이제 모든 그 비즈니스는 사실 그 얼마큼 그 비즈니스가 성행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먹느냐. 그런데 한국이 동안 해먹을 수 있는 걸 한국 사람은 뭐 10년, 20년 만에 그 비즈니스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. 그것이 지금은 너무 과된 경쟁 및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비즈니스보다는 좀 그래도 상황은 조금 지금 내가 듣기로다가 낫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사양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